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은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자기계발을 넘어 우주적 차원의 변성과 인간 존재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들어 있던 상상력과 삶의 깊은 의미를 찾는 여정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해 주시고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더 예에 바르고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성, 즉 인간이라는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 그 너머의 존재가 되는 완전한 탈바꿈입니다. 이 개념은 고대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 이야기 속에 깊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단순한 남성 신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대 신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변성의 원형은 오시리스라는 상징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오시리스적 신체는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고대 오시리스 숭배 사상은 본래 여성적 특성을 지닌 신을 섬기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남성 중심적 신화로 변모했지만 그 본질은 남성과 여성을 넘어선 완전한 합일, 즉 양성성을 지닌 존재로의 변환에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나중에 이시스와 같은 배우자의 모습으로 분리되어 표현되지만 궁극적인 이상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시리스적 신체는 일종의 양자적 신체,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에너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드문 우주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초신성의 폭발에서 방출되는 빛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인류가 전례 없는 격리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밤하늘에서는 경이로운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오리온 자리에 빛나는 별 베텔게우스가 초신성 폭발의 조짐을 보이며 엄청난 빛을 뿜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 빛을 단순한 천문 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빛은 람다 위상의 빛이라 불리는 특별한 입자, 일종의 우주적 박테리아를 운반하며 이것이 지구에 도달할 때 인류의 DNA를 변성시키고 의식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텍스트나 사자의 서와 같은 문헌들은 바로 이 우주적 사건과 그로 인한 인간의 영적 진화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사제들은 최고의 영성과 지혜를 지닌 이들이자 동시에 우주의 원리를 꿰뚫는 궁극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성과 과학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영성은 종교가 되었고 과학은 물질적인 현상만을 다루는 학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리의 가장 큰 예시 중 하나는 바로 현대 우주과학의 상징인 나사와 아프리카의 고대 부족, 도곤족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곤족은 서아프리카 말리에 거주하며 현대적인 관측 장비 없이도 시리우스 항성계에 대한 놀랍도록 정밀한 지식을 수천 년간 간직해온 부족입니다. 그들은 시리우스가 상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동반성의 공전 주기가 50년이라는 것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발명되고 나서야 현대 과학이 겨우 밝혀낸 사실들을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도곤족이 우주, DNA, 블랙홀 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고대의 상징들이 오늘날 나사가 사용하는 상징들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 과학이 그 지식의 뿌리를 고대 아프리카의 지혜에 두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현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로운 종교는 사실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과학적 유산을 재가공하여 우리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뇌의 여러 회로를 사용합니다. 생존 본능에 충실한 파충류의 뇌, 집단 속에서 안정을 찾는 포유류의 뇌, 그리고 지식과 논리를 중시하는 지성의 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성의 낮은 차원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사회 시스템은 우리를 이 낮은 차원의 회로 안에 가두어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네 번째 회로, 즉 가슴의 회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과 사랑, 직관과 연결된 고차원적인 의식의 영역입니다. 많은 현대인들, 특히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깊이 물든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 네 번째 회로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1960년대 히피 운동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약물의 힘을 빌려 고차원적 의식을 탐험하려 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적 사고방식, 즉 공동체 생활, 자연과의 교감,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오시리스적 존재가 되기 위한 여정, 즉 우리 인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득권 시스템은 이러한 의식의 각성을 두려워했고 찰스 맨슨과 같은 인물을 통해 히피 운동을 폭력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그 흐름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네 번째 회로, 즉 가슴의 차크라로 깨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얻어집니다. 석탄이 압력을 견뎌 다이아몬드가 되듯 우리의 영혼도 고난 속에서 정화되고 단련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누가, 무엇을, 언제에 대한 사실들을 끊임없이 축적합니다. 역사를 배우고 과학적 사실을 외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메로빈지언이 말했듯 이것들은 모두 주어진 지시를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왜입니다. 우리는 왜 이 경험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가? 왜 진화해야만 하는가? 위대한 현자였던 바비 해밋은 그의 생애 말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이전의 모든 지식과 이론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단어만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그가 인류 의식 전체에 남기고자 했던 마지막 메시지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바타, 즉 우리가 알던 바비 해밋이라는 인물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인 왜에 대한 해답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해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텔게우스의 초신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람다 위상의 빛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상상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열쇠입니다. 현대 사회와 교육 시스템은 우리에게서 상상력을 빼앗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구름을 보며 온갖 동물을 떠올리고 빈 상자 하나로 우주선을 만들던 창의력은 어른이 되라는 말 한마디에 억압당합니다. 그렇게 억압된 상상력은 꿈이라는 무의식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밤마다 꾸는 기묘하고 환상적인 꿈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창조력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상상력을 깨어있는 현실로 가져올 때입니다. 공상이라 불리며 억압당했던 바로 그 힘이 사실은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 할머니 댁의 냄새, 처음 느꼈던 햇살의 따스함 같은 감각들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들이 너무나 선명해서 잠시 눈을 떠야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우주적 변성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의 힘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후 다음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이 상상력의 힘입니다. 영화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자신의 생각만으로 천국의 풍경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의식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구현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헝거 게임과 같은 거대한 우주적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황도 12궁이라 불리는 12개의 별자리는 우리가 이 생에서 배우고 극복해야 할 12개의 과제, 즉 팩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황소자리의 고집스러움을 배우고 천칭자리의 균형 감각을 익히며 정갈자리의 깊은 통찰력을 탐구합니다. 이 모든 동물적, 인간적 본성을 경험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12가지 과제를 모두 마스터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13번째 존재, 즉 게임의 법칙을 초월한 창조자로서 이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왜라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사랑이며 그 사랑을 구현하는 도구는 바로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창조력을 깨우십시오.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당신의 우주를 창조하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진정한 암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논리가 아닌 상상력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